도이치 판결문 곳곳에 김건희 주가 조작의 계좌 수십 차례 활용됐다. 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이 재판이요, 검사가 숨은 그리 찾기처럼 여기저기 김건희에 대한 증거를 흘려놓더니만 사법부 판사들이 판결문에다 또 김건희의 흔적을 숨겨놓았다. 자, 처음에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권오수 유죄 그리고 집행유예 여기에만 포커싱이 됐었는데, 판결문이 공개되고 언론사들이 판결문을 입수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거 무슨 원리를 찾아라도 아니고 판결문 곳곳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하더라. 이거 뭘까요? 검사도 판사도 김건희를 잡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희한하죠.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너무 서슬퍼렇다, 기세 등등하니까 대놓고 하지는 못하고 자꾸만 흘리고 있어요. 요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 법원이 작성한 판결문 곳곳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등장한 것으로 13일 알았다. 재판부는 1단계 주가 조작과 2단계 주가 조작에서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 계좌와 다른 한 사람의 계좌 정도, 이런 말을 써놨다는 겁니다. 법원 판결로 인해 1단계 주가 조작 범행은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2단계 주가 조작 이후부터의 범행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 판결문에 주가 조작 범행의 김 여사의 계좌가 수십 차례 활용됐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판사들 중에서 김건희를 어떻게 덮으려는 판사가 있었을 것이고, 이거 밝혀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판사들이 있었을 텐데, 결국 판결문에 김건희의 흔적을 집어넣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조병구 부장판사는요, 권오수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재판부가 작성한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한다. 판결문에 권오수 전 회장은 김건희 여사 등에게 주식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며 이모 씨를 소개했다. 이 씨는 1단계 주가 조작 범행에서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로 활동한 사람으로 지난 12일 재판에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자, 이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는 2008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 보유했고, 상장 후에는 권 전 회장으로부터 이 씨를 소개받았고, 자신 명의의 A증권 계좌에 주식 매매를 위탁해 이 씨가 매수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1차 주가 조작은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거기에 김건희가 가담했다라는 걸 판결문에 적어 놓은 겁니다.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말이죠. 이와 함께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총 6개 계좌로 보유했고, 이들 계좌에서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가 이뤄졌다. 이런 내용도 판결문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은 총 5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판결문에는 1단계와 2단계 범행에서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 계좌와 다른 한 사람의 계좌 정도다. 이런 얘기를 상세하게 담았더라. 특히 김 여사 명의의 계좌 2개가 주가 조작 범행에 활용됐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자, 유죄로 인정된 범행에 활용된 김건희 명의의 계좌는 총 2개인데요. 활용된 횟수로 보면 A 계좌가 13차례, B 계좌가 35차례. 주목할 점은 공소시효가 남은 범행 기간에도 김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점이 판결문에 담겼다는 것이다. 숨은 그림 찾기를 자꾸 시켜 우리한테. 자, 그 유명한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준비시킬게요. 매도하라 하셈 7초 뒤에 8만 주 물량이 매물로 나왔다. 근데 이걸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서 지시했다라고 검사가 얘기했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검찰이 가지고 있고, 판사도 그걸 알고 있고, 그걸 판결문에 기록을 했다. 이거 뭐야? 냄새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무슨 츤데레 판사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내용을 판결문에 담은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명의의 A 계좌에 대해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 내용과 제출된 주문, 해당 기관 권오수와 김씨, 민씨 등의 공모가 성립해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해당 계좌는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시세 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살짝 꼬랑지를 내리는데요. 재판부는 다만 직접 주문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표현을 담았다. 김건희가 아니다가 아니라 확실하지 않다. 이 얘기는 뭐야? 검찰이 더 구체적으로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B 계좌에 대해서도 권 전 회장이 직접 운용한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제출되고 이를 관리한 김 여사 명의의 계좌와 매매가 체결됐는데 시세 조정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김건희의 계좌는 시세 조정에 동원됐어. 이렇게 판결문에 써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김건희가 직접 영업점 단말로 주문한 것이다. 확정적으로 검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검찰에서는 김건희가 증권사의 직원과 통한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검찰은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걸 재판 과정에서 흘렸어요. 사법부는 판결문에 김건희의 통장은 확실히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라고 명시했습니다. 퍼즐을 맞춰봐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이다.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주가 조작 판결문에 적시된 김건희와 최은순도 많이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의 실명이 수차례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장기간에 걸친 시세 조정에 동원된 수백 개의 계좌 가운데 1차, 2차 시기에 모두 등장한 계좌는 김건희와 최은순 것이 유일하다. 재판부가 이걸 확인해 줬다라는 겁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수차례 주가 조작이 진행이 됐는데 1차 시기, 2차 시기 모두 등장하는 계좌는 김건희, 최은순 이렇게밖에는 없더라. 자, 1차 시기 이후 공범들과의 고리가 끊겼다는 대통령실 입장과는 배치되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2차 시기에도 김 여사 계좌가 동원됐다는 점이 판결문에 담기면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와 특검 도입 목소리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주가 조작 1심 판결문에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최은순, 김건희 명의 계좌 정도라고 적시를 했고요. 김건희는 2단계 이후 주포가 변경됨에 따라 권오수를 통해 재차 위탁된 것으로 보인다. 최은순 명의 계좌는 권오수가 차명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걸 명시했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죠. 1차 시기, 2차 시기 모두 김건희와 최은순의 계좌는 동원이 됐다. 자, 이걸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재판부가 적어놨다는 겁니다. 다 잡았잖아요. 아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도 특검 도입을 반대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의 검찰, 지금의 사법부는 이걸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 무서우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도입을 하든 여론이 막 들끓어서 이걸 할 수밖에 없게 만들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는 무서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자,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다 흘려줬잖아. 마치 빵가루를 계속 흘리면서 가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검사가 흘리고 판사까지 흘렸어. 이걸 가지고 특검 도입을 실패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검찰도 사법부도 살아있는 권력, 깡패 같은 조폭 권력, 윤석열 권력이 무섭다. 하지만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너무 심하다. 그래서 빵가루를 검사도 판사도 다 흘려준 거예요. 그것도 꽤나 많이. 아주 잘 보이는 데다가 빵가루를 막 흘려놨어. 자, 이제 저 문을 열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시죠? 언론에서도 꽤나 비중 있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은요, 윤핵관들 김기현 당대표 시키는 거 이거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그것만 신경 쓰고 있죠. 자, 김건희 특검은 이제 출발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을 거스를 수 있을까? 결국은 김건희 특검은 출발하게 될 거다.